여러 원장님들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필히 그때는 그 미리 전화만 주시면 그 생태 공예하시는 선생님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책은 저희가 김유정 작가는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분이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양력으로 2월 12일 생입니다. 1908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8년 한 해를 춘천에 살면서 춘천에서 여기 다녀가신 분이 만화박물관 다녀가신 숫자의 3분의 1이 안 돼요. 이 김유정은 눌러서 죽은 지가 71년째거든요. 올해가 37년도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만화박물관들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다녀가시고 인형박물관이죠. 거기도 이렇게 다녀가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문인들도 그렇고 여기 또 모든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뭐 이러니까 뭐 어디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 같아 완전히. 1년 내내 2월 달서부터 한 11월까지 해보자. 아주 지겹도록 하면 야 진짜 올해가 김유정 100주년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2월 12일 날 이어령 문화부 장관을 모시고 선포식을 했고요. 5월 10일은 이 특선 무대에서 KBS 그 특집 공연을 했어요. 전국 방송으로. 그래서 여기 그 지역의 출신이신 그 전상국 소설가, 그분의 그 유정의 사랑이라는 작품을 조상현 판소리 명창이 작창을 해가지고 한 20분짜리 만들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아마 우예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안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미국으로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우예주 양하고 KBS 국악관현악단 이준호 지휘자하고 해서 여기서 1시간 반짜리 공연을 해서 전국 방송을 나갔는데 아마 못 보셨죠, 솔직히? 봤어요? 예? 언제? 그걸 보셨어요? 네, 뉴스에. 뉴스요? 네. 1시간짜리. 그래서 이 행사가 좀 1년 행사가 있는데 거의 오늘이 6월 17일이니까 이미 한 반이 좀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문화 캠프라든가 아니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오면 여기 그 참외밭하고 수박,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거 좀 심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름방학이나, 그리고 이제 문화 캠프를 저희가 7월 24일부터 하는데, 김은 작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빠르겠네. 칼의 노래.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남한산성 화가 쓰고 제일 잘 나가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섬진강을 주로 그쪽에서 쓰고 있는 그 김용택 시인, 이분들이 이제 이날 오세요. 20며칠 날 오시고, 10월 달에는 일본의 그 오에겐자부로라고 94년도 그 노벨 문학상 받은 분들을 비롯해서 한 15분 오시고, 중국에서는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 혹시 이렇게 들어는 보셨잖아요. 보시지는. 그래서 그 작가가 54년생인데 그 모엔이라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5년 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영순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분이 이제 여기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도 한번 좀 저희가 듣고 또 보면서 작가와의 대화를 하죠. 그래서 한국 작가, 일본 작가, 중국 작가에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회장님께서 한번 그런 좀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러면 우리 전상국 작가께서 지역에 있는 작가가 또 지역에 있는 작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유정 작가가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데, 옥토끼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회장님을 통해서 옥토끼를 좀 이렇게 좀 카피를 해서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춘천문화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의병마을을 만들었는데 춘천 의병이 너무 눈높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만들어 오는 교수님들도 헷갈려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춘천의 문화인물이 의암 유인석을 비롯해서 습재 이송이라든가, 그러니까 의병들하고 문화인물은 김유정 작가하고 둘인데, 그런 분들의 눈높이를 아마 좀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크면서
또 유아기를 거치고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가는데 그런 중간 단계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중한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저희로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저희 아마 그 촌장님께서도 MBC에 계속 오는 행사가 특강이 있는데 그냥 하나를 접으셔서 우리 원장님들 오신다 그래서 필히 하여튼 좀 그걸 시간을 내주시고요. 이 책은 저희가 돌려읽기로 만든 건데 시리즈가 김유정이 대략 한 30편 정도밖에 안 돼요. 단편. 그것도 장편도 아니고 단편. 그러니까 다 더해봐야 두꺼운 교과서 하나 어지간한 찬송가 두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쓴 30편의 그 단편인데 지역을 소재로 쓴 게 12편이거든요. 근데 12편이 거의 실명소설 비슷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분도 아니고 이어령이라는 분이면 우리나라 석자인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살아있는 지명의 12편의 소설과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딴 역은 전 세계에서 김유정이가 유일하대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여기 돌려읽는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4집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이 있어서 18편을 이제 그 김유정을 연구하는 분들이 단편을 엄선을 해서 오늘은 그 단편본 3집에 있는 게 안에 봄봄 솥 산골이네요. 네, 이게 다 이 지역이니까 이 원장님들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좀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는 순서도 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여기 식당은요, 신뢰마을 여기 분야에서 운영하고 이 지역에서 나는 게 그 저 영양부추인데 뭐 일명 솔부추라고도 그런데요. 솔잎처럼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이따가 그 기자님 좀 필요하시면 제가 부려 먹으십시오. 하고 있는데 이런 표딱지를 준답니다. 보육인들한테 1층, 2층, 3층, 4층, 5층 더 확대를 한대요. 그 층수에다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왜 뭐 학기별로 하잖아요. 근데 바우처 제도가 되면 이 카드를 가지고 심지어는 휴가를 갔을 홍보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요거 하면은 저기 뭐야 연락을 좀 하세요. 예. 내일 저기 뭐야 원장님. 저 교수님께서는요 가까운 여기 그 홍천에서 나시고 또 고등학교는 또 이곳에서 다니시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시고 63년도에 그 조선일보의 동행이라는 소설이 당선되어서 신춘문예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베 가족이라고 저기 그 투탑시티 쪽에 이렇게 가시다가 한 5층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창작실이세요. 그리고 이 상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대한민국문학상, 동인문학상, 윤동주문학상, 김유정문학상, 한국문학상, 후광문학상, 이상문학상 특별상을 이렇게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문학촌의 촌장님,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유정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또 이 김유정 작가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정의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어떤 분들은 혹자는 그러세요. 죽은 작가 김유정과 살아있는 전상국 작가의 만남이라는 아주 그 소중하게들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예, 우리 박수로서 다시 한번 맞아주시죠. 지금 우리 노영일 그 사무처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이 고장에 계시는 그 분들을 뵐 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 나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많거든요. 여기 학생들도 만나고 뭐 그러면 아 저 집에 아무개 자식이야 저 뭐 어렸을 때 뭐 코찔찔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예,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서 괜히 내가 뭐 엄숙한 얘기 해보고 뭐 그래봐야 그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 오면은 제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오시기 전에 우리 사무처장이
여기 계신 분들 아주 뭐 소중한 분들이 온다고 다시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소중한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표정 속에 그 아주 순진무구한 때묻지 않는 어떤 그런 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일까 그랬더니 어린이라는 말이 또 있네요. 어린이. 어린이를 항상 상대하시는 그 일, 이거는 아마 그 일 중에서 가장 어떤 그냥 뭐 단순히 뭐 일하자 하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 소중한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 걸터하신 분들도 있고 저 대청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분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요. 우리 대청에는 이거 들어가지 마시오 써 있고 잘 모시았는데 우리 사무처장이 특별히 아주 모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문을 좀 열어놔셔도 바람이 더 통하고 좋을 텐데 열어놔. 시원합니까? 네. 손님 앉아서 하십시오. 네네. 저 앉아있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이십니까 그럼? 네. 네네.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아 저기 또 열으니까 좋네. 이쪽도 열으셔도 됩니다. 숟갈만 빼시면 됩니다. 아 추워서요? 네네. 저는 여기서 열고서 뒷동산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이파리 두꺼운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유정의 동백꽃 생강나무 보는 재미 때문에 가끔 열어놓고 보거든요. 원래 그 생강나무는 이렇게 덜이 있는 게 아니라 산내 천빛에 많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들 잡으셨습니까? 네. 뭐 잡으셨어요? 아, 비빔밥이요? 부추 비빔밥 이렇게 예. 계란 넣어 드리던가요? 네? 그렇습니까? 그 보기에는 뭐 그래도 배고플 때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마을 그래도 주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일에 동참해서 나와서 이렇게 일해줘서 우리는 얼마나 고맙게 맛이 없어도 아주 맛있다고 뭐 굉장히 그럽니다. 아주 정말 맛있다고 뭐 회장님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추도 많이 팔아드리거든요. 영양부추. 이 실내 마을만 갖고는 영양부추 뿌리까지 먹는 부추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직 그 안 잡숴보신 분들은 사가십시오. 그 가서 부추 영양 다른 부추와는 아주 질이 다릅니다. 그 맛이 있고 오이 소백이 담글 때도 그거 같이 무시면 다른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 뿌리 하얀 거 고기가 먹을 때 씹을 때가 아작아작 참 맛있습니다. 저는 이 촌장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을 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촌장이거든요. 이 마을까지 전부 이렇게 우리 김유정 문학촌 이렇게 개념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념 전시관 안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유정 작가의 유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품이 하나도 없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세계에서 이런 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기리는 그 공간에 유품이 그가 쓰던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한 20몇 년 전부터 이 마을을 자꾸 다니다 보고 산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에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20몇 년이 떠오르는 게 다행이죠. 아, 유품은 없지만 유품보다 더 중요한 진짜 유품, 작품을 남기지 않았나 김유정이. 그 남긴 소설 내용이 또 이 마을에 실제 있었던 얘기를 쓴 게 아닌가. 30편 중에 12편이 이 마을에 있었던 얘기를 쓴 거고 그 소설에 나오는 점순이라든가 덕돌이라든가 뭉태라든가 욕필이 영감이라든가 실제 살던 이 마을에 7, 80년 전에 살던 사람 얘기를 썼고 살던 흔적이 있고 작품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내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원고지를 남기고 쓰던 무슨 뭐 신발을 남기고 뭐 페인을 남기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가 남긴 작품에 자기 고향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를 소설을 썼구나. 그 모델이 있구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운영을 맡으면서 김유정 문학관 그래도 저는 되게 어떤 작가 시인을 기리는 걸 관, 어떤 하우스 개념이죠. 하우스 개념인데
저는 하우스 개념보다는 이 마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 마을의 곳곳 김유정이 야학을 하던 곳이라든가 또 작품의 배경이 되던 봄봄 점순네 집터라든가 또 소설 금따는 콩밭에 그 땅을 파던 땅굴이라든가 사기에 파던 그 굴이 그대로 있는 거라든가 또 수아리골 소설의 수아리골이라고 저기 저 금병 초등학교에서 쭉 올라온 골 수아리골이라든가 백두고개가 그대로 있고요. 한들이라고 지금 전철이 이렇게 뚫고 공중으로 나오는 그 밑에 넓은 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들이거든요. 소설에 한들이 나오고 소설의 지명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옛날 지명이나 그대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해서 제가 마을 분들을 모아놓고 이 마을은 굉장히 보통 마을이 아닙니다. 막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그 역까지 저 금병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김유정 문학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촌장 그러면 굉장히 높습니다. 문학관보다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인정은 못 받지만은 그렇게 오는 분들한테 왜 문학촌인가? 이 마을이 소중하다. 세계에서 단 하나다. 작품의 12편의 배경이 된 마을이다. 이런 마을이 어딘가 한번 찾아봐라.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마을이 달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지 말고 지금부터 7, 80년 전의 눈으로 이 마을을 한번 내려라 봐라. 저런 큰 집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은 큰 이 모양 그대로 보되 이 마을과 대조가 되는 저 마을에 50호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마을 그 일제강점기에 그 사람들이 살던 얘기가 그러면서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살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 아마 이제 김유정 작가가 더 가까이 올 것이다. 또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젊은 작가의 이미지로 아마 영원히 남을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유정 문학촌을 운영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뭐 다는 아닙니다. 다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김유정 왜 문학촌인가? 이거는만 꼭 말씀드립니다. 김유정이라는 작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여기 그 김유정 역 있지 않습니까? 김유정 역이 만들어진 그 유래를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철도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거든요. 근데 인명, 사람 이름으로 된 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들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하다가 뭐 여쭤볼 거거든요. 물어볼 겁니다. 뭐 어린애 애들한테만 물어보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왜 모르니 뭐 이러셨지만은 저는 왜 모르니는 안 하겠습니다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상을 드릴 거니까 긴장하고 들으십시오. 이 철도 역생도로 역사가 100년 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사람 이름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네. 하나 있습니다. 김유정역. 이 김유정역이 이제 만들어진 지 역 이름이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습니까? 신남역이었잖아요. 처음에 신남역. 그럼 여기는 춘천시 신동면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그 정리라는 게 그게 떡시루 정자더라고요. 떡하는 시루. 시루 진짜 옛날엔 시루를 시래 했거든. 이 마을에서는 사투리니까 실내마을 떡시루 마을이거든요. 산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만 떡시루 같다야 마을 이름을 실내라 부른다. 이게 일제시대 때 이제 내려오던 뭐 후평동을 뒷뜰을 갖다 후평동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실내 마을을 떡시루 정자 정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신남면 신동면 정리인데도 불구하고 역 이름이 신남역이더라고요. 저는 20몇 년 전에 여기 서울에서 내려와서 대학에 와서 여기 많이 오면서 참 신기했어요. 여기 왜 신남이죠? 그럼 물어봤더니 신남역 있잖아요. 아니 여기 마을이 정리인데요. 실내 마을인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신남 산다고 그래요. 정리 산다고 신남 산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역 앞에 거길 왔는데 트럭 하나가 짐을 싣고 와서 날 보고 아저씨 불러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신남이 맞죠? 그래 나도 신남이 맞아요. 그랬더니 이상한데요. 신남이
가게가 많다. 가게 여기 있잖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아니 가게가 좀 쭉 있고 뭐 여기 뭐 군부대가 뭐 군부대 저 뒤에 하나 보급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혹시 인제 신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애국도를 타고 오다 보니까 뭐 신남이 쓰였으니까 그냥 신남 들어온 거죠. 지금도 신남 또 있거든요. 그 안 바꾸더라고요. 아마 바꾸라 해도 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신남은 어디에 신남은 인제 신남하고 저 남쪽 신남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신남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알아보니까 1938년에 여기 기차가 개통될 당시 일제시대 때 신남면의 일부 귀퉁이를 여기 신남면이면 강촌 쪽에 면사무소가 있으면 여기 신남면 귀퉁이 기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 역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신남역으로 붙인 겁니다. 왜 뭐 북면, 남면, 서면, 동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정편의상 막 마을 이름이 있는데도 막 그거 붙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냥 편의상 쪼개놓은 거죠. 이건 안 되거든. 우리 고유한 역사를 없앤 거거든. 그 여기 마을 이름으로 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신남면이 남부 이장면인가 다음 해에 면이 바뀌었어요. 면 이름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70몇 년 그냥 계속 지금 이게 쓰여 내려오고 있는 거죠. 신남역. 근데 난 이게 납득이 안 가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저 찾아가서 이 역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왜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마을 고유 이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신남은 이래서 그랬다니까 아이고 우리는 옛날부터 쓰는 게 좋아요. 바꾸면 뭐이 좋아요. 바꾸면 왜 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시골 분들은. 그래서 아주 손 흔들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한번 김유정이 태어난 말이니까 김유정 역으로 바꿔보는 거 안 될까? 이렇게 역 이름으로 사람 이름 안 된대. 그래서 고민하고 신문에도 제가 가져서 그러다가 이거 개관했을 때 2002년에 그 유정수 시장이 여기 첫 번째 부임해서 우리 바로 요 방에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유 시장님 지금의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차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뭡니까? 그래서 역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거 한번 시장님 해보세요. 그랬더니 유정수 시장이 그 양반 밀어붙이는 집 있죠. 이것도 마인드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러더니 이분이 밀어붙이고 또 우리 도에 찾아서 도지사님 했더니 도에서 하고 막 철도청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기로 다 됐는데 이 춘천 시보에 났어 인터뷰를 하려고. 마을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 모르게 뭐 했느냐? 그래서 내가 설명해라 그랬더니 시에선 아이고 마을 분들 괜히 건드려봐야 귀찮으니까 빨리 해놓은 게 낫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마을 분들이 청와대까지 청원을 막 넣어가지고요. 안 된다. 김유정이 뭐 학교를 세워줬느냐, 마을에 다리를 놔줬느냐, 뭐 또 총각 귀신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사람 이름을 여기 이름이 되면 안 된다. 뭐 반대를 막 넣어가지고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노인들 모아놓고 정말 애소를 했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을 이름을 찾으시라 때 지금도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원하시니까 김유정 역을 하면 이거 하면 세계적인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이 되셔가지고 시가 이제 또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추진해서 이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사람 이름으로 된 역은 이거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철도청이 그 어려운 걸 허락했겠어요? 주민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마을 분들도 잘 모르는 그런 유명한 작가였다는 거.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김유정 역이 된 것. 저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저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우리 춘천 사람들은 뭐 김유정 역으로 바뀌었대. 뭐 김유정이 거기 살던 데래. 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느끼지만 서울에서 오는 분들, 예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올 때마다 신문 보고 신문에 다 넣지 않습니까? 온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김유정이 참 대단하다는 거를 이제 문학사에서도 확인하고 여기 지나가면서 김유정 역을 뭐 좀 통과한다든가 여기 뭐 한다면 김유정이 무슨 역이야? 무슨 소설인가 썼다 그래? 근데 그 유명해 기차역 이름 되다니 전 그런 얘기를 기차 타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야? 뭐 내다보면서 얘기하고 김유정 엄마 그럼 김유정 소설이 뭐야? 이렇게 애가 묻더라고요. 김유정
그 아빠가 얘기하니까 엄마 뭐야 그러니까 넌 몰라도 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때리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그 엄마 몰랐을 거야. 그럴 때는 김유정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주면 너 교과서에 중학교 가면 교과서에 범범이 나와. 고등학교 책에는 중학교 책에는 동백꽃이 나오고 고등학교 책은 범범이 나오고 해방 이후 친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두 작품은 수록돼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작가가 없거든. 너도 이 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배워. 이러면 와 우리 엄마 아빠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뭐 이래가지고 엄마가 점수 따는데 넌 몰라도 돼 그런 건 몰라도 돼 이렇게 때려놓으면은 그 엄마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김유정을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한 20년 전에 저 산을 등산을 금병산이거든요. 저 산이 비단금자 병풍병자 춘천시내에서 바라보이시죠? 원주 넘어가는 원창고개 그 넘어가는 길부터 시작을 해서 금병초등학교 있는 저기까지 깁니다. 정상은 저 652m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 있죠. 금병